노동자들이 임금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육상 작업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특수한 근로조건에 맞는 임금체계 확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공영자전거 운영 실태 점검 기획 보도. 오늘은 그 첫 순서로 12년 동안 구입한 공영자전거의 절반 가까이가 폐기 처분된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창원시에 이어 김해시도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특례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인구 54만의 김해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원 노동자들이 임금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육상 작업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특수한 근로 조건에 맞는 임금 체계 확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쌍끌이 저인망 어선에서 일하는 사천 선원 지회 조합원들이 육상 작업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수리나 어로행위에 필요한 작업을 일주일째 손 놓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어획고에 연동한 생산 수당을 기존처럼 17% 유지하라는 것. 이 밖에 명절 상여금과 숙소비, 부식비 등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소속이라서 선주들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주들이 지금 단합을 해서 그 하선한 선장들을 계약을 하면은 각 선사들에게 벌금 1억씩을 물기로 하는 그 공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선주 측은 민주노총 소속 선원을 승선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하선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재계약을 맺으면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0억 미만으로 매출을 올렸을 때는 15%를 주고 그다음에 55억 이상을 올렸을 때는 17%를 주마. 하지만 공휴일과 밤낮이 따로 없는 근로 조건에다 이에 따른 기본급, 수당, 성과급의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런 마찰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서 그 선주들하고의 관계는 있지만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이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선원 노동자들은 요구안이 수용될 때까지 육상 작업을 전면 거부하고 선주들을 규탄하는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도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MBC 경남 탐사기획팀은 공영자전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12년 동안 구입한 공영자전거의 절반 가까이가 폐지 처분된 실태를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창원시 누비자 중앙센터. 고장난 자전거를 실은 차량이 센터로 들어옵니다. 수리 입고 시스템을 거쳐 곧바로 정비실로 보내집니다. 정비 결과 바퀴살은 부러졌고 야간 등은 작동이 안 됩니다. 돌출구이란 이런 데 사람들이 세게 달리면서 넘어갔다든지 안 그러면 뭐 계단이나 어디 이런 데 탁 부딪히다든지 순간적으로. 자동차와 부딪혀 고장난 누비자 수십 대도 정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퀴는 구부러졌고 보호덮개는 부서져 성한데가 없습니다. 사고 부딪혀가지고 이거 보시면 이제 다 뒤 커버가 다 부서졌거든요. 하고 뒤에 휠하고 부서진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센터 밖에는 누비자 바퀴와 타이어, 프레임이 분리된 채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부품을 바꿔도 쓸 수 없어 폐기 처분한 것들입니다. 지난 2008년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창원시가 최근까지 구입한 자전거는 모두 8천여 대.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500여 대가 폐기돼 남은 건 4천여 대뿐입니다. 내구 연한이 지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 부주의나 사고로 폐기된 것들입니다. 자기 것도 아니니까 신경 안 써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좀 더 누비자를 사용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벨도 조금 이상하고 확실히 이것도 가끔씩 안 되는 것들은 고정이 제대로 안 돼서 확 내려갈 때도 있고 체인도 걸려서 자꾸 걸려가지고 타기도 힘들 때도 많습니다. 되게. 누비자 한 대 가격이 50만 원인 걸 감안해 지난 12년 동안 폐기한 자전거를 비용으로 계산하면 200억 원이 넘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누비자 500여 대를 폐기하고 600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는 오늘 지방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경찰 조치에 유감을 표하고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리자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진주 사건과 관련해 경남청 진상조사팀이 감찰 조사 여부에 의뢰한 경찰관 11명은 모두 경위 이하 경찰관들이라며 법과 제도의 미비 속에 현장 경찰관들의 무한 책임과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만큼 지휘관과 관리자들도 엄중한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청 청문 담당관실은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었는지 확인해 책임 여부를 인권시민감찰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는 삼천포 5, 6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8년 뒤면 폐쇄 절차를 밟게 될 5, 6호기에 수천억 원을 들여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느니 조기 폐쇄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도는 조기 폐쇄를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경부는 발전소 주변 마을 주민들의 건강 역학 조사를 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 전수 조사를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운전면허도 없이 동료의 차를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다른 차량 8대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이 30대는 2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벌이다 붙잡혀 1년 6개월 실형을 살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승용차가 흰색 승합차를 들이받고는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골목길로 들어왔는데도 경찰차가 계속 따라오자 더 속도를 냅니다. 잠시 뒤 앞쪽에 있는 승합차 2대를 한꺼번에 들이받더니 그대로 뚫고 지나갑니다. 위험천만한 골목길 질주는 차량 넉 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끝났습니다.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제 차를 뒤를 꽝 박아갖고 밀어내고 또 옆에 봉고차도 밀어내고 그래갖고 그냥 확 아주 전속력으로 그냥 나갔거든요. 추격전이 벌어진 건 지난 10일 오후. 34살 김모 씨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창원 시내 4km를 좌충우돌 하며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도주로가 막히자 이곳에 차를 버리고 바로 뒤편 주택 골목길로 도망갔다 경찰에 1시간 반 만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의 질주로 운전자 3명이 부상을 입고 차량 8대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2일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의 차량을 훔쳤고 그 길로 경남까지 260km를 도주했습니다. 운전면허도 없던 김 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속도로 대신 국도로 이동했지만 결국 창원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기분이 나쁘다, 집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차량을 훔쳤고 자기 본가가 저 김해 진영 쪽인데 집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통과를 하지 않았나. 경찰은 김 씨가 2017년에도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붙잡혀 1년 6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며 김 씨를 다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현재 경남에선 인구 105만의 창원시가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비수도권의 경우 100만을 넘기기 힘든 만큼 인구 50만 명 이상만 되면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54만의 김해시도 특례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광역시와 비슷한 행재정적 자치 권한이 부여되는 특례시. 현재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기준으로 창원과 경기, 수원, 고양, 용인 등 4곳입니다. 비수도권은 창원 단 한 곳으로 정부안이 수도권 편중을 가속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도권은 인구 100만, 비수도권은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특례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경우 경남에선 창원에 이어 인구 54만의 김해시도 특례시로 지정돼 12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도 조금 늘고요. 조직도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장하고 팽창하는 김해시 행정에 또 재정 수요에 조금이라도 좀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관련 개정안을 법안 소위 등에서 병합 심사해 최종 개정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오는 19일 국회에서 특례시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김해의 특례시 추진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소시효 만료 석 달을 앞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도내조합장 37명에 대해 수사와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농협조합장이 40명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장 8명, 수협조합장 7명, 축협조합장은 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구속된 조합장은 2명, 불구속은 36명, 불기소되거나 내사 종결된 조합장은 모두 32명인데 유형별로 보면 금품과 향응 제공 의혹이 8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거창경찰서가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해 3년여 동안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거창군청 공무원 A씨를 포함한 18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출장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른 공무원들에게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하게 한 뒤 출장비를 돌려받아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영국 국회의원이 비정규 교수노조 경상대 분회가 진행하고 있는 철야 노숙농성 현장을 지지 방문했습니다. 여 의원은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시간 강사의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경상대 이상경 총장을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한편 경상대 분회와 경상대 측의 단체 협상이 7월 초까지 장기화될 경우 현재 치러지고 있는 기말고사 성적의 입력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군본부가 2020년 공군 에어쇼의 공동 주최기관으로 경상남도와 사천시, 카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사천시는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공군 에어쇼를 유치해 홀수년도엔 서울에서, 짝수년도엔 사천에서 개최하는 방식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올해 10월 24일부터 나흘 동안 2019 사천 에어쇼가 사천 비행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항공정보통신기술 융합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영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4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4대 전략은 항공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과 핵심기술 자립화,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항공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항공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이 과잉 생산된 양파의 수급 조절을 위해 대만에 양파를 수출합니다. 합천군은 지난 14일 합천 유통과 합천 동부농협을 통해 20kg들이 2,400망, 48톤의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모두 2,000톤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수확기 양파 시장 안정을 위해 수출업체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진주시와 무학이 2019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무학은 딱 좋은 데이 제품 300만 병의 보조 라벨에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관련 문구를 삽입해 오는 9월부터 2달 동안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19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는 오는 11월 6일부터 닷새 동안 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